신통할 초대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 정책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수도권의 험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과천에서 오셨습니다. 과천시 지역구에서 경기도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박주리 예비후보자님 모셨습니다. 박주리 예비후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리입니다. 자, 그럼 박주리 예비후보자님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리 예비후보자님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약 8년 동안이나 간호사로 근무를 한 간호사였습니다. 이 본격적인 정치 입문은 이제 4년 됐나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중앙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 당당하게 과천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문위원 맡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 서울의 소리 그리고 경기도민 특히 과천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원이자 이번 경기도 의원 선거에서 과천시 선거구로 출마하게 된 박주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탄탄하게 일해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과천시와 경기도의 더 큰 발전에 이바지해보고자 출마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과천시의회 기초의원에서 이제 경기도의회 광역의원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자, 솔직히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이 하는 일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해오신 일을 지켜보면서 과천 시민들이 다시 한번 꼭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리 후보님의 이력을 보면 앞에서도 소개해 드렸겠지만 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8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간호사와 정치 이게 좀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 시절에 박주리 과연 어떤 간호사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간호사로 생활을 했었을 때는 정치에 제가 직접 입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던 그런 간호사였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에도 너는 좀 다른 간호사인 것 같다라고 평을 듣고는 했었는데, 어떤 조직이나 사실 그 조직마다 그 조직만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새롭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들이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환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방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좀 길러진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어서 될 성분은 떡잎이 되신 모양입니다. 아무튼 제게 주신 명함을 보니까 똑소리 박주리라고 써 있던데, 자,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사로서 그렇게 일 잘하던 똑소리 박주리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간호사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기후위기를 공부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인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기업들에게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부가 가이드를 주는 역할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기후 문제가 개인의 실천, 저는 여전히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이런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실천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설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이 깊어질 무렵에 우리 민주당의 기후 전문가로서 영입인재
이소영 네. 지금의 국회의원이 들어오게 됐고요. 정말로 놀랍게도 저희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유능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정치에 조금씩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소영 의원 참 좋아하는데 참 이소영 의원도 똑소리 나죠? 두 분 다 똑소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후 위기와 환경에 참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알리백도 모르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과천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 활동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거를 다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기억 남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좀 반복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우려와 공포 또는 전기차 혐오 정서가 확산이 됐었는데요. 그때 조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이런 공포는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는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함께 극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당시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고 그래서 신청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또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여러 행사에서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천시 지역 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똑소리 나게 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난리가 났던 곳 바로 저희 동네 인천 청라였습니다. 자, 아직 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여전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좀 퍼져서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후보님이 바라는 과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천시는 지금 도시 전체가 개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던 원도심도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신도시 개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속도에 비해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속도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시민들이 교통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의 이번 선거에서 주어진 소명은 우리 과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교통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저의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현안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도정일까지도 돌보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경기도의원이 되어서는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과천 차원의 일과 경기도 차원의 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과천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챙기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에서는 4호선 과천 정보타운역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좀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챙기고 싶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4호선 증차도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한 늘어난 인구의 교통 수요에 걸맞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정말 필요한데 이것이 과천시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철도교통보다 도로 건설이 조금 더 제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2 우면산 터널을 비롯해서 과천의 출퇴근길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신설에 대해서도 좀 과천의 입장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과천의 현안이고, 경기도 차원에서 제가 챙기고 싶은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GDP가 대한민국의 GDP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모두 경기도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기후 문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AI 전환의 시대에 조금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이 수요를 정말로 경기도가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절대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이 에너지 수급 문제 반드시 비상한 각오로 제가 챙겨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일이 정말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후보님 이 경선 지금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일찌감치 낙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후보님 보시기에 현재 과천의 선거 판세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민주당 압승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워낙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 훈풍이 부는 지역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과천은 아직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단 지난 22년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시가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과천시장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그리고 과천시의회 의석 7석 중에 5석이 국민의힘인 압도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또 좀 속상한 여론조사 결과였었는데요. 연초에 있었던 여론조사 상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0% 정도, 국민의힘이 50% 정도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지난 1월에 그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서 과천시 경마장하고 방첩사 부지에 9,800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 수용도를 높이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제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뤄지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을 과도하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나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이 경마장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면 반대로 돌아서서 이거를 더 이렇게 가속화하는 그런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좀 어려운 난이도의 선거를 지금 우리 과천의 후보들이 치러내고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과천 사는 지인들이 계시거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과천 시민이 계시다면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많은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도의원은 박주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박주리 의원 이 후보님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들 과천에 아는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박주리 후보 꼭 기억하시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선거에서 진다면 망신입니다. 자, 아무튼 선거는 항상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와 만난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승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 시간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의 소리 시청자 그리고 과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말 이 사람 너무 괜찮다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보들이 반드시 뽑아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후보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당이 허락한 시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과천에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말 아낌없이 저의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이런 열정으로 일 잘하는 박주리가 경기도에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꼭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리 후보님의 뚝심 있는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좀 섭섭하니까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제주도 가보셨죠? 네, 제주도 밑에 섬이 또 있는 거 아세요? 제주도 밑에. 네, 섬이 2개 있죠. 마라도, 가파도. 아, 네네. 왜 가파도, 마라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심이 하도 좋아서 뭘 꿔가든 갚지 않아도 갚아도 말아도 신경 안 쓴다고 해서 갚아도 말아도라고 합니다. 우리 박주리 의원님 뭔가 우리 과천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뭔가 막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과천이 더 이상 험지가 안 되도록 멋진 본선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경기도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박주리 예비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소리 신통할은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을 만나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주리 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최지영 목사님의 오마이 가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